길고 길었던 중간고사 드디어 끝났네요. 그쵸? 결과가 좋았든 조금 아쉬웠든 그런 건 일단 다 떠나서 이 치열한 시간을 버텨낸 여러분 모두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요, 그 딱딱한 성적표 말고 우리 마음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한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압박감에서 탁 벗어나서 홀가분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종종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낄까요?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거 절대 여러분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 알 수 없는 감정의 정체 대체 뭘까요? 우선 시험이 딱 끝난 직후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복잡 미묘한 감정들, 그 조합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죠.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마음속은요, 진짜 복잡해요. 한두 단어로 딱 정의할 수가 없죠. 한쪽에서는, 와, 드디어 끝났다 하는 해방감을 느끼는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성적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때 그거 하나만 더 볼 걸 하는 후회랑 자책도 들고요. 무엇보다, 몸이랑 마음을 그냥 꽉 짓누르는 이 극심한 피로감, 이게 다 한꺼번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감정이 막 뒤섞여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너무나도 정상적인 회복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요. 이건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과 마음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하고 자책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에너지를 완전히 다 쓴 다음에 재충전을 위해서 잠시 멈추는 꼭 필요한 시간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요,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 그 방식을 살짝 바꾸는 데 있을지도 몰라요. 자,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보통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죠. 하나는 그때 더 공부했어야지. 나는 대체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자기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니야, 그때 그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었어.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고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자기 연민의 목소리예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진짜로 성장시키는 힘이요. 그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바로 이 따뜻한 위로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기 연민에 대해서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줬는데요. 첫째는 자기 친절이에요. 말 그대로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거죠. 비난하는 대신에 정말 아끼는 친구를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둘째는 보편적 인간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실패나 어려움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 챙김인데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막 억지로 누르거나 반대로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하고 과장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화가 나는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를 좀 다독여 주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멀리 한번 옮겨볼까요? 눈앞의 시험 결과 그거 말고요. 내가 애초에 왜 이 길을 선택했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말하자면 내 삶의 나침반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잠깐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성적, 주변의 기대, 사회적인 평판, 이런 걸 싹 걷어냈을 때 정말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무엇이 내 마음을 진짜로 움직이고 나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걸까요? 이게 가치랑 목표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아주 좋은 비유가 있는데 목표는 시험 합격처럼 딱 도달하면 끝나는 목적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가치는 성장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삶처럼 평생 동안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아요. 설령 중간에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 나침반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건 동기의 종류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보통 외재적 동기라고 하면 성적이나 칭찬처럼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에서 힘을 얻는 거죠. 반면에 내재적 동기는 순수한 호기심, 뭔가를 배우는 즐거움,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같은 내면의 소명의식처럼 바로 내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힘이에요. 물론 살면서 둘 다 필요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힘, 그 회복력을 주는 건 바로 이 강력한 내재적 동기, 나만의 왜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좀 알아볼까요?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뭐랄까, 나만의 응급처치 키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여기에 몇 가지 간단하지만 진짜 강력한 도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글쓰기, 바로 저널링이에요. 누가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감정이랑 생각을 판단 없이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정리될 거예요. 다음은 친구랑 수다 떨기.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 한마디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망했다가 아니라 이번에 이걸 배웠네 하고 관점을 바꿔보는 연습도 중요해요. 아니면 책상 정리처럼 아주 작은 성공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충분히 자고 잠깐이라도 산책하기. 우리 뇌도 몸처럼 신체적인 회복이 꼭 필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완벽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진짜 강하다는 건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어떻게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으니까요. 시험이 끝난 지금은요, 성적표로 나를 평가할 때가 아니에요.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여정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